서울 강남의 한 벤츠 전시장, 유리와 금속으로 가득한 화려한 쇼룸 앞에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서 있습니다. 정기호, 75살의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종이 한 장을 움켜쥐고 한참을 서성이네요. 초가을의 바람이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흐트리는데도 정기호는 그저 전시장 안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이구나. 정기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죠. 그는 주머니 속 종이를 다시 한번 꾹 쥐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딸의 생일이자 하늘나라로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차들이 정기호를 반겼습니다. 흰색, 검은색, 은색의 메르세데스 벤츠들이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인의 눈은 곧바로 한 대의 차를 향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진회색 E클래스. 딸이 그토록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저기 있네. 정기호는 천천히 그 차로 걸어갔습니다. 손때 묻은 거친 손가락으로 차체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딱딱해진 그의 손이 고급스러운 차체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딸의 모습이 어른거렸어요. 아빠, 이 차 정말 멋지지 않아요? 언젠가 아빠 위에 꼭 사드릴 거예요.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기호의 추억을 깨트렸습니다. 손님, 여기 예약 없으시면 안쪽 출입이 불가합니다. 정기호가 고개를 들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판매 직원이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직원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차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정기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죠. 하지만 직원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차량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말과 함께 직원은 정기호의 팔을 거칠게 떼어냈어요. 그 힘에 노인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이 광경을 흘긋거리며 쳐다봤죠. 정기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딸아이와의 약속이 있어서. 하지만 직원은 이미 고개를 돌려 다른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기호의 말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정기호는 말없이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여러 번 접히고 펴진 듯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치자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견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견적서 아래에는 딸의 반듯한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 차 타는 날엔 내가 옆에 꼭 있을게. 돈은 걱정 말고 건강만 챙겨요. 정기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딸의 필체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딸. 정기호는 견적서를 들고 차량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 딸 생일이자 기일이거든요. 정기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곧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전시 차량은 만질 수 없고 시승이나 상담은 예약하셔야.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시장 안쪽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노인과 직원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정기호에게 공손하게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기호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기호입니다. 그 순간 전시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없이 지켜보던 고객 한 명이 직원에게 낮게 속삭였어요. 저분 혹시 정기호 회장 아니에요? 지하철 역명도 그분 이름 따서 만들지 않았나요? 전시장 관리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가득했죠. 정기호 회장, 그 이름은 이 지역에서는 작은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정 회장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매니저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기호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처음에 그를 쫓아내려 했던 직원은 이제 얼굴이 새하얘진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난 그냥. 정기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매니저가 다급히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룸에서 편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난 그저 이 차를 보러 왔을 뿐이에요. 정기호의 시선은 다시 진회색 E클래스로 향했습니다. 그 차는 딸이 아버지에게 사주고 싶어 했던 마지막 선물이었죠.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도 전에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기호의 마음속에는 딸과의 약속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 차를 오늘 가져가고 싶습니다. 정기호의 말에 매니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시장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험한 노동으로 굳은 손과 낡은 작업복을 입은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정기호가 누구인지 알게 된 매니저는 곧바로 전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아까 정기호를 거칠게 대했던 직원은 이제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죠. 매니저는 정기호를 최고급 가죽 소파로 안내하고 차를 내오라며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회장님, 어떤 사양으로 원하시는지요? 최고급 모델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호는 주머니에서 꺼낸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딸이 꼼꼼하게 적어둔 사양이었어요. 이대로 준비해 주세요. 바꿀 건 없습니다. 매니저는 견적서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견적서는 1년 전 작성된 것이었고 지금은 단종된 모델이었죠. 하지만 매니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을 위해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기호가 누구인지 알아챘지만 왜 그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이곳에 왔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기호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편지가 적힌 견적서만 다시 주머니에 넣었을 뿐이었죠. 정기호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금속 그리고 비싼 향수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곳은 그가 평생 일했던 공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손으로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이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장님, 차는 내일 준비될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정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가져가고 싶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매니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딸의 생일이자 기일인 오늘 정기호는 그 차를 꼭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기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생각했어요. 공부 잘하고 착했던 딸.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딸. 그 딸이 자신의 회사를 일으켜 성공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모실게요. 편하게 쉬세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정기호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해온 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런 아버지를 위해 딸은 이 벤츠를 사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기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닦아냈지만 가슴속 슬픔은 닦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에 정기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시장 입구로 진회색 벤츠 E클래스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기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딸이 고른 그 차였죠. 아버지, 이 차를 타시면 제가 운전할게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편하게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기호는 천천히 일어나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 순간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서류 작성은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안내했지만 정기호는 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진회색 금속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그에게
이 화려한 자동차는 다른 세계의 것 같았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정기호의 말에 매니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벤츠 E클래스의 가격은 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정기호는 태연하게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딸과의 약속을 위해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그때 아까 정기호를 거칠게 대했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정기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직원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어요. 정기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 전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모른다면 내가 용서할 것도 없어요. 정기호의 말 한마디에 전시장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했다면 그건 당신의 교육이 부족한 탓이지요.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은 이 광경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몰래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늘 말했습니다. 아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진짜 보물을 놓치게 된다고요. 당신은 오늘 보물을 놓친 겁니다. 정기호의 말에 직원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기호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딸이 고른 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고 정기호는 곧 자동차 열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차량 인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딸의 마지막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 열쇠가 아니라 딸과의 약속이자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전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정기호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것이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이자 건물주인 정기호 회장, 허름한 옷차림으로 벤츠 전시장 방문했다가 직원에게 무시당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정기호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내면을 보세요. 그의 말에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기호는 천천히 차로 걸어갔고 모든 시선이 그를 따랐어요. 그것은 마치 왕의 행진과도 같았습니다. 정기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부자, 직원에게 무시당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온라인 매체를 장식했죠. 사람들은 정기호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누구였고 어떻게 그런 부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정기호는 그저 자신의 벤츠를 운전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소란은 그와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딸과의 약속뿐이었습니다. 차 안은 새 가죽 냄새로 가득했고 부드러운 진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기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정기호는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수많은 건물을 소유한 그였지만 정작 자신은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요. 넓은 마당에는 딸이 심어놓은 꽃들이 아직도 피어 있었습니다. 왔다, 미영아. 정기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미영의 방은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미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32살의 미영. 유능한 사업가이자 다정한 딸이었던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벤츠를 사주려 했었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차를 오늘 샀다. 이제 우리 함께 여행 가자. 정기호는 사진을 들고 나와 차 안의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죠. 이제 그들은 마지막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편 벤츠 전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정기호의 이야기는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그가 바로 그 전시장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물주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이 매니저에게 따졌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흘러내렸어요. 정 회장님은 그동안 한 번도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연락은 비서를 통해 이루어졌고 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정기호 회장이 누구시던가요? 이 지역의 전설적인 사업가입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의 수치예요. 정기호는 수십 년 전 작은 금속 가공 공장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기업가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사업을 딸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후에는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습관대로 소박하게 거의 은둔하다시피 살았습니다. 회장님께 지금이라도 직접 찾아가 사과드려야 합니다. 임원의 말에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정기호의 집 주소를 찾아 서둘러 출발했어요. 하지만 정기호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한편 정기호는 벤츠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미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뒷좌석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어요. 그는 동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죠. 아빠,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면 동해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아요. 어린 미영의 꿈이었습니다. 정기호는 그 꿈을 위해 평생 일했고 결국 성공했어요. 하지만 정작 미영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벤츠 안에서 정기호는 홀로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옆에 미영이 있는 것처럼 그는 가끔 옆을 바라보고 말을 걸었어요. 이 차 생각보다 편하구나. 내가 고른 건 역시 좋아. 정기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미영과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었으니까요. 해질 무렵 정기호의 벤츠는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는 황금빛 석양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정기호는 천천히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좋아했던 그 바다였어요. 봐라, 미영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바다다. 정기호는 조수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미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는 차에서 내려 바닷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을 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정기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영과 함께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해변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늦은 관광객들만이 멀리서 석양을 감상하고 있었죠. 정기호는 조용히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미영의 유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고 다녔던 볼펜, 늘 사용하던 작은 수첩, 그리고 벤츠 견적서. 정기호는 이것들을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약속 지켰지? 내가 원하던 그 차를 샀단다. 정기호의 목소리는 바다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딸에게 닿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유품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모래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어요. 미영이 좋아했던 들꽃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기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기호가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전 시장의 매니저와 본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기호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저희가 많이 찾았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기호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석양빛에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찾았소? 임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비서님께 여쭤봤습니다. 오늘이 따님의 기일이라고 하셔서 아마도 이곳에 계실 거라고. 정기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오랜 비서는 미영이 이 바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임원의 말에 정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임원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사과의 표시가 있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는 정중하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기호는 그것을 받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난 사과받을 일도 보상받을 일도 없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정기호의 말에 두 사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그게 내 딸이 늘 말하던 것이었소. 임원과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이야기가 더 퍼지지 않게 해주시오. 난 그저 조용히 내 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을 뿐이요. 정기호의 부탁에 임원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떠난 후 정기호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어릴 적 별자리를 가르쳐 주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빠, 저 별자리 보여요? 저건 북두칠성이에요. 길을 잃어도 저 별만 보면 북쪽을 찾을 수 있대요. 정기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은 언제나 그의 북두칠성이었어요. 인생의 길을 잃을 때마다 방향을 알려주던 빛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볼까, 미영아. 정기호는 천천히 일어나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테니까요. 정기호는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펜션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미영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처음 바다에 데려왔을 때 미영은 얼마나 좋아했던가요? 모래성을 쌓고 조개를 줍고 파도와 달리기 경주를 했던 그 시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빠, 이 바다가 우리 거면 좋겠어요. 어린 미영의 말에 정기호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여기 집을 지어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기호는 평생 일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동안 그는 오직 딸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어요. 미영은 훌륭하게 자랐고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었죠. 아빠, 이제는 제가 아빠를 모실 차례예요. 이 벤츠 타고 우리 함께 여행 가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해외 출장 중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정기호에게 남은 것은 벤츠 견적서와 딸의 마지막 메모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정기호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침 바다는 어제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맑고 더 푸르고 더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미영이 그에게 보내는 미소 같았죠. 정기호는 조용히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바닷물이 그의 발끝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순간을 미영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내 약속 지켰어. 이제 내 약속도 지킬 차례구나. 정기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바닷가 부지의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미영을 위해 몰래 준비해 두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고 바다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 바다가 되었구나. 정기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 정기호는 바다가 보이는 부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의 오랜 친구들과 회사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정기호의 부탁으로 그들은 조용히 이곳에 모인 것이었죠.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영의 친구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함께 부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어요. 미영의 바다. 정기호는 천천히 그 팻말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곧 지어질 미영 기념 어린이 해양센터의 부지가 있었어요. 미영이 생전에 꿈꾸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들이 바다를 배우고
꿈을 키우는 공간. 정기호는 딸의 꿈을 이어 이 센터를 완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영의 꿈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바다를 사랑하고 꿈을 키우길 바랍니다. 정기호의 간단한 연설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없지만 그녀의 꿈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기공식을 마친 후 정기호는 다시 벤치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는 여전히 미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았니?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 아빠는 할 일을 마쳤단다. 정기호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바다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미영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정기호는 벤츠를 타고 천천히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제보다 평온했어요. 미영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녀의 꿈도 이루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이 좋아하던 바흐의 곡이었죠. 아빠, 이 음악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힘들 때 항상 이거 들어요. 정기호는 미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미소 지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그의 벤츠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정기호는 이 차가 그저 차가 아니라 미영의 마지막 선물임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기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벤츠 전시장으로 향했어요. 어제의 그 전시장,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정중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입구에는 작은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어요. 모든 고객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기호는 그 문구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어제와 같이 화려했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손님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 회장님. 매니저가 정기호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정기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일로 변화가 있었나 보군요. 매니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계기로 전 직원이 고객 응대 교육을 다시 받았고 특히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기호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어제 그를 무시했던 젊은 직원이 보였어요. 그 직원은 지금 다른 고객에게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호는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직원은 정기호를 보자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객과의 대화를 마치고 정기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기호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지요. 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이후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내 딸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거요. 정기호는 천천히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평온했어요. 미영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해질 무렵 정기호는 벤츠를 타고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강물에 비친 노을이 아름답게 빛났어요. 조수석의 미영 사진도 그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내 마지막 선물을 잘 받았다. 그리고 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 정기호는 미소 지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그는 미영이 늘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벤츠를 타고 달릴 때마다 그녀의 사랑과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한 정기호는 마당에 벤츠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영의 사진을 들고 내렸어요.
달빛이 그의 은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미영아. 이제 좀 쉬자. 정기호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벤츠는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급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과 약속 그리고 추억의 상징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정기호의 이야기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미영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약속 하나가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기도 하니까요. 정기호의 벤츠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볼 수 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졌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미소 짓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영의 마지막 선물은 계속해서 세상의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달빛 아래 정기호의 집 창가에는 미영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벤츠 열쇠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졌고 이야기는 끝났지만 추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